신문이 보통 한 4면 정도밖에 안 나와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간에 간지를 해서 6면을 만드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그 다녀간 시진핑 방북 관련해서는 10면으로 늘리고 그중에 7면을 전부 다 이런 화보를 만들었어요. 이 정도로 융숭하게 대접을 한 겁니다. 대규모 군중 환영 지표를 여는 것을 보면서 야, 김정은이가 시진핑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받아내고 싶은 것이 참 많구나. 대접이 융숭하면 뭔가 놓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그 시진핑 방북을 계기로 해서 북중 경제 협력 관계가 대규모로 열린 것 같은데 압록강 두만강 위에 아마 그 세관이 통상구라고 표현을 썼던데 한 10개인가 될 겁니다. 그 다시 열면은 공식 무역이 이제 재개된다는 얘기지만은 그 정도 되면은 밀무역도 얼마든지 그 이제 성행을 하게 되고 유엔 대북 제재는 이걸로서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다. 이 동북아 외교 질서의 근본 판이 바뀌는 사건이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가진 국가로 러시아한테는 이미 인정받았고 중국한테 이번에 인정받은 거예요. 비핵화 이야기를 하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이번에 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핵화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이야기가 사실상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두 개의 큰 문제를 일시에 해결을 하고 그 이른바 정상국가로서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 기점이 이번에 된 거라고 보고 두만강 유역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경제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가장 가난한 지역인 동북 삼성의 경제 지형을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면서 새로운 활路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이제 본격화된 거고요. 유럽은 가스를 동북쪽으로 끌고 와서 팔려고 하고 있고 유럽 쪽으로 러시아는 가스를 팔려고 하고 있고 유럽 쪽으로 막힌 통로를 중국 북동부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3자의 목표들이 다 합의를 봐서 이번에 그 결론이 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북 정상회담에도 김정은이 그렇게 목말라 할 일이 좀 없지 않나. 미국에서는 이게 시진핑 판 먼로 독트린이다. 동북아 건드리지 마라. 또 사실상 미국이 동북아는 두 번째 중요성으로 내렸고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짰으니 지금 북중로를 자꾸 언론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북중로 연대한다고 해버리면 한미일이 연대가 되는 데 대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과 한계는 시진핑이 다 꺾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동적 외교인데 안정화시켜야 되는 약간은 모순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들고 나오는 게 항상 북중러 밀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북중은 이번에도 보듯이 밀착이 돼요.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한미일의 삼각동맹처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일본하고는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처음부터 이 전쟁은 몇 년 갈지도 모른다고 이 얘기를 해서 조마조마했는데 사실은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단계에 온 것 같고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은 어떤 북한과 동아시아와 중동을 동시에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중로가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될 굉장히 당면한 정치적 숙제에 당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지난 4개월 동안 이란이 완전히 충격적일 정도로 강한 맷집을 보이면서 저항해 왔습니다. 사실 90%를 군사시설 초토하면 지금쯤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협상안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올 거라고 다 예측했는데 정반대로 오히려 협상의 주도권을 이란이 당초 트럼프가 제기했던 협상안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선 동결 자금 해제를 지금 요구하고만 나왔습니다. 핵 문제는 다음 단계로 하자. 그까지도 이제 미국이 받아 이제 주는 단계인데도 미국에서 동결 자금을 풀어주니까 지난 한 60일 동안 4월 8일 이후에 놀랍도록 군사 복원이 빨리 되고 회복력이 보여지니까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대로 동결 자금을 풀어주면 혁명 수비대 월급을 주고 무기 부품을 조달해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겠다. 다시 이제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두드려 놓고 협상을 하겠다는 거지만 이제 전면전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인 그 가격을 하겠다. 이란을 좀 더 압박하는데 뭐 이란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만만하게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란은 마지막 카드를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라는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뿐만 아니라 바브알 만대로 예멘 홍해의 그 봉쇄 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 카드를 지금 만지작만지작하면서 당분간 군사 공격이 주고받거니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뭐 협상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쉽게 생각하고 미국이 벌렸다가 10년 걸리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손들고 나왔지. 이번에 트럼프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제2의 베트남 전쟁처럼 돼가는구나.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트럼프는 넉대 소년에 가깝습니다. 제일 된다고 해요. 뭐 트럼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요. 출구 없는 전쟁을 잘못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출구에 대한 전혀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 적이
어떤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전혀 전문가들이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걸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정보 당국인데 그걸 야 트럼프를 눈을 가리면서 전쟁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도 지금 대서양 동맹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유럽하고 미국을 저항해내는 연대 쪽으로 가야 하는데 미국이 바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실제로 서로 연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지금 거의 늘 하는 이 강박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러시아를 같이 공격해버리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